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은 존재한다. 이런 높은 확률의 주식 매매를 위해서 여러분께 많은 정보와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다른 유튜브 영상, 주식 영상들보다 정말 한 끗 다르게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새로운 내용들에서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항상 끝까지 구독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시는 영상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늘려나가시고 불려나가시고 지키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NFT 메타버스 시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이 몰빵하는 10배 성장 대장주 탑2에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변화무로 인해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메타버스겠죠. 바로 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급등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드려 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근 배경을 간단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떤 상태냐면 우리는 현재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죠. 최근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첫 번째 터졌을 때 당시에는 2008년도와 비교할 만큼 역시나 경제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금융 시스템, 채권 시장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금융 시스템에 붕괴가 왔고 전체 금융 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 시장 자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경제 위기가 왔죠. 이러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양적 완화는 뭐라고 보시면 될 것 같냐면요. 이 몸 자체를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인공호흡기를 단 겁니다. 즉 결국에는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전통적인 경제 사이클인 소비의 증가가 기업의 생산 확대, 생산의 확대가 투자의 증가, 투자의 증가가 고용의 증가, 고용의 증가가 근로소득의 확대, 근로소득의 확대가 소비의 증가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경제 체제가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게 하기 전까지 강제로 경제를 부양시키면 경제를 살려내기 위한 버티기 위한 방법이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우리가 인공호흡기를 달았다라고 단 다음에 몸이 좋아졌다고 해서 진짜 몸이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인공호흡기를 떼자마자 바로 안 좋아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정상적인 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전까지 하는 게 양적 완화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국은 결국에는 경제 회복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이런 얘기가 나죠. 인플레이션이 많이 왔고 경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게 왜 개소리냐면 이 최근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부합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인플레이션이 왔다라고 하면 모든 재화의 가치가 전부 상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시면 요즘에 20년 전 만들어졌던 여러 그랜저의 가격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랜저의 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가격이 상승해야 돼요. 떨어지고 유지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많이 상승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지금 현재 AI 로봇의 발달으로 인해서 노동 가격이 많이 비용이 많이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재화의 가치가 전체적으로 일부 품목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화의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2차 전지에 많이 사용되는 양극재, 음극재 혹은 뭐 구리 아니면은 알루미늄 같은 이러한 이 극소수 성장하는 산업에 필요한 제품 원재료라든가 혹은 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뭐 진단 키트라든가 요런 것들을 많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뿐 전체적인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몇몇 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나머지 안 올라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지금 아직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좀 더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미국에는 경제 회복을 현재 기다리고 경제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과연 이 미국은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으로 옮겨게끔 유도하고 있어요. 미국만이 경제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시켰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부스터 샷을 맞았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미국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바로 그게 바로 뭐냐면 K자 회복이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여태까지는 최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을 풀면서 다 같이 회복하자는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얼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다 보니까 미국만 독보적으로 회복을 하고 나머지 국가들은 무너지는 그림을 그려가는 게 미국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제 달러 지수가 최고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무너지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터키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터키의 화폐의 가치가 이번 연도만 해도 45% 폭락했다. 화폐가 45%, 42% 폭락했다라는 것은 그냥 국가가 망해가고 있다는 표현하고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직전입니다. 직전 아직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될까 말까 하는 시기인데 우리나라도 겨우 버티고 있는 게 겨우일 만큼 미국의 독보적인 회복세에 의해서 글로벌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몰리고 있고요. 그에 따른 영향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지부진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글로벌 자금들이 옮겨가기 위해서 미국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바로 중국을 규제시켰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방법으로 중국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옮길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전까지 중국의 주도에서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노동력이었습니다. 이 노동력을 통해서 많은 이 제품의 생산 단가를 낮췄고요.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에 가서 공장을 많이 지어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 본토에서 팔아먹었죠.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중국에 의해서 적자도 얻었지만 적자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 물가의 안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구조를 미국은 선택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졌고 중국에 의한 적자를 그냥 가만히 냅둘 수 없다라는 인식이 트럼프 정권 때 이후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나니까 더욱더 커지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미국이 중국에 몰려있는 서플라이 체인을 박살내고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 중국의 글로벌 자금들이 몰려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미국 쪽으로 옮겨올 수 있고요. 그것도 모든 서플라이 체인, 생산 체계가 다 옮겨오지 않을 겁니다. 미국에서 옷을 만들진 않겠죠. 아마 뭐 동남아시아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AI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들을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전에 AI 로봇이 제대로 발전하지 않았다면 옮겨오지 않았을 텐데 바로 이러한 대표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자동차와 반도체를 통해서 생산을 주도하면서 경제 회복을 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미국 본토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구조를 가져갔느냐? 일단은 이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죠. 내연기관 자동차는요 평균 수명이요 지금 15년에서 20년 굉장히 크게 성장했습니다. 관리도 잘 되고 애초에 만드는 품질조차도 옮겨갔기 그 올라갔기 때문에 기술력이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평균 수명이라는 게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균 수명이 증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였냐면 바로 자동차의 교체 주기가 천천히 늦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현재 입장에서 내연기관차를 그냥 가만히 냅둔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15년 정도, 빨라도 10년 정도는 지나야 자동차의 사이클을 이용해서 경제 회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상 그 파이 규모가 너무 작기도 하고 이걸 20년간 기다릴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시작한 건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큰 주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의 주기를 바로 5년 안쪽으로 앞당겨 버립니다. 그게 방법이 바로 뭐냐? 전기차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조 바이든이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면서 바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꾸는 정책을 미국의 주도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전엔 유럽의 주도했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기차로 바꾸기 시작했고 앞서서 보셨던 주기를 정말 무시하고 다시 한번 전기차를 생산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소비를 증가시키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교체 주기를 무시하고 산업 발전을 이뤄내면서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된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도 또한 주기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있는데요. 이 사이클이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사이클을 빠르게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가 현재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메타버스 자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반도체 칩이 들어감과 동시에 이런 메타버스가 형성되고 나면 바로 가장 대표적으로 테스트될 것이 바로 NFT,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이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을 겁니다. 결국엔 NFT는에 대한 이런 데이터 결제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의 밑거름이 되냐면 CBDC의 밑거름이 됩니다. CBDC는 중앙화폐의
지금 중앙 정부의 주도에서 발행되는 전자화폐죠. 그러니까 전자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종이 달러가 아니라 종이로 된 게 아니라 전자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정부는 미국의 정부와 기관, 금융기관계는 검은 돈들까지 싹 다 관리할 수 있는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많은 데이터들과 임상 실험이 필요한데 이런 실험들을 NFT를 통해서 자료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가만히 냅두고 있는 이유도 바로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 그 전까지 많은 데이터를 쌓기 위함이에요. 왜냐?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탈중앙화 그러니까 즉 달러를 배척하고 달러볼을 쓰지 말고 이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모두가 공평한 이런 결제 체계를 갖자라는 게 비트코인 아니겠습니까? 즉 미국이 가장 싫어할 만한 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굉장히 웃긴 거예요. 왜 방관하느냐? 규모가 너무 커져서 아닙니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더욱더 배제하고 규제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지금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도 검은 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검은 돈까지 견제하기 위해서 CBDC를 발행하려고 준비 중인데 이런 CBDC의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CBDC 테스트가 들어간다라고 이슈가 나온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들 상승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그 타이밍을 뉴스와 그 상승 타이밍을 여러분들께 직접 확인해 보시면 재밌는 특징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팁입니다. 결국엔 이런 용도로서 메타버스가 이용될 거고요.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는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선택이죠. 똑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사람마다 성별마다 혹은 나이마다 선택할 수 있을 만한 방향성과 판단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누구는 잘못된 판단을 할 것이고요. 어떤 누구는 조금 최고의 판단을 할 것이고요. 누구는 그냥 그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판단이 가장 나을지에 대한 데이터를 뽑을 수 있겠죠. 굉장히 쉽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의 행동들을 데이터화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를 바로 딥러닝을 통해서 초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 보이는데 결국에는 블록체인 인프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든가 NFT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블록체인 인프라를 해야 되는데 결국 블록체인 인프라도 반도체가 들어가고요. 앞서 말씀해드렸던 초인공지능을 학습을 통해서 초인공지능을 만들려면 학습할 데이터를 쏟아다 넣는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빅데이터를 보관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혹은 인공지능이 완성된다라고 해도 인공지능을 만드는 동안 혹은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유지되는 데까지 엄청난 데이터 반도체 칩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는 구조를 가져가게 된 거죠.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데스크톱 DDR5 전환기 그래도 당분간 DDR4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이르면 다음 달 새 메모리 규격 DDR5를 지원하는 인텔 12대 코어 프로세서가 국내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다. 왜 굳이 출시됐느냐? 적어도 올 연말까지는 DDR4로 호환되는 메인보드만 유통이 되지만 DDR5의 메모리를 출시했지만 양산을 시작하긴 했지만 좀 늦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이 DDR5가 생산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DDR5는 데이터 센터 등에 활용을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말씀드렸던 메타버스 시대에 맞춰서 지금 현재 거대한 반도체 수급에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게 DDR5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 필요하지 않지만 미래를 보면서 현재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런 양산을 시작했는데 어, 결국에는 이런 생산 등을 통해서 이 메타버스와 전기차라는 키워드 앞서 여긴 반도체와 자동차겠죠.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미국 본토에 옮겨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정부는 제대로 된 회복 정말 경제가 정상화까지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경제 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회복을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타이밍은 언제일 것이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지금 현재 대표적인 투자를 보시면요. LG 에너지 솔루션 GM과 미국 배터리 2공장을 건설했다라는 게 2021년도 4월 달에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가장 양산되기 시작한 시기가 지금 현재 2023년도에 250만 대, 2025년도에 420만 대를 만든다. 23년에서 24, 5년 사이인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글로벌 시장에서 천재 최대인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 2023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금 현재 공장을 짓기 시작해서 2년에서 3년 정도 뒤에 공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겠죠. 그죠? 이때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요. 그러면 이때 대규모의 성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현대차도 그것을 노리고 2023년도에 아이닉 7을 미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하고요. SK 배터리 탑재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려가기 시작하면서 2024년도, 5년도까지 큰 폭으로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도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4조 들여서 배터리 공장 짓는다. 전기차 생존 환경. 그것도 언제 2025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미국 내 새 배터리 공장 건설에는 1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짝이라도 한 듯이 날짜가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AI 센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가장 많이 들어가 AI 센터, AI 클라우드 시대에 급부상한 데이터 센터, 한국 데이터 센터 협회에 따르면 2024년까지 24개 가량의 데이터 센터가 신규 설립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삼성의 미국 반도체 공장이 확정되는데 2024년에 양산을 한다고 합니다. TSMC도 2024년에 양산한다고 합니다. 앞서 보셨던 전기차와 반도체 전부 다 키워드가 빠르면 2023년에서 4년도 5년을 목표에 두고 지금 현재 본격적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미국 경제 회복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것 이외에도 인프라 투자, 건설, 정책을 통해서 많은 회복을 할 것이고 많은 정부 정책을 통해서 많은 산업들을 키워낼 것이지만 앞서 보셨듯이 가장 대표적인 성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인 지금 현재 반도체와 전기차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게 되면서 미국은 경제 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부터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2023년도, 4년도, 5년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이 멈추지 않고 날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날아가고 미국계 2차전지 전기차 기업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 상승했다 하락했다를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을 계속 찍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메타버스는 어떻겠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제 막 올라갔다라고 했지만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상승 정도예요. 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상승 중인데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이제 막 상승 중이다. 이 상승이 잠시 수그러든 다음에 다시 한번 숨고르기 구간을 거친 뒤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일단 환율 문제가 우리나라엔 계속 지속될 겁니다. 환율 문제로 인해서 대형주는 절대 건드시면 안 됩니다. 실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도 보시면요. 삼성, SDI 좋은 기업이죠. 근데 안 가요. 왜? 왜? 환율 문제로 받으니까. 환율 문제라는 것은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지 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건데 환율이 상승한다라는 것은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외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외화 자금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해 볼까요? 우리나라 환율입니다.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 그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서도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 환율이 덜 올라갔는데 그래도 금리 인상 시켜주면서 그나마 보호해서 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달러 원 환율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치고 있죠. 이렇게 달러 원 가치가 신고가를 치고 있다는 소리는 뭔 소리라고요? 올라간다는 소리는 외화 자금이 그만큼 이탈하고 있다는 소리죠.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요. 결국엔 1달러당 돈을 많이 줘야지 달러로 바꿀 수 있다는 소리니까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외국계 자금들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고요. 이탈을 하게 되면서 대형주는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는 외국계 자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떨어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전망이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떨어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총 모아놓은 반도체 지수는 신고가를 치고 있어요. 보이세요? 신고가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신고가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 죽쓰고 있죠. 왜? 왜?
뭐 때문에? 환율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실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도 이런 기업들이 안 갈 때 중소형 종목이라든가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께 많이들 소개시켜 드렸지만 앞으로도 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진 머티리얼스, 일렉포일이라고 해서 2차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을 감싸는 것이 이 구리 일렉포일하고 구리로 만든 일렉포일하고 이제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으로 막으로 감싸게 됩니다. 그래야지 뭐 에너지가 밖으로 새지 않으니까요. 이런 거 생산하는 기업인데 실제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날리고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공략할 때 큰 종 기업들을 찍어야겠습니까?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네이버. 이거 찍어야겠습니까? 아니죠. 이것보다 중소형주가 더 많이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공략하시게 된다고 한다면 전기차 소재 중소형주가 날아갔듯이 동일하게 지금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도 중소형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외국계 영향을 덜 받는 종목들, 그리고 게임 관련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로 알아둘 갤럭시아 머니터리, 글렉시아 SM 이런 기업들을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기업들 중에는 저는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맥스트와 자이언트 스텝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자이언트 스텝은 AI까지 기술까지 접목하면서 앞으로 미래 시대에 주도할 만한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면 게임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펄어비스를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종목이 조정받으면 찍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펄어비스. 메타버스의 핵심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 메타버스의 제가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도 계속 최소 추천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돌발악재 중국발 돌발악재 하락했지만 결국에는 큰 폭으로 상승을 날렸죠. 제시해드린 다음부터도 결국에는 큰 폭의 상승세를 날리면서 80% 이상의 수익을 줬던 부분입니다. 단기간 악재가 있으면서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주식은 있지만 결국 큰 그림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보유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종목들이 조정받아준다면 땡큐 하면서 잡으셔야겠죠. 단기 평선 이탈하면서 60일 이평선 부분까지 떨어져 주면 천천히 매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눌림목이 나올 만한 기회를 줄 것이냐? 관건이겠죠. 저는 준다라고 봅니다. 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기존에 맞았던 백신의 무용지물로 만든다는 건데요. 이런 스파이크의 변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맞았던 우리 백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스파이크를 침입하지 못하게, 스파이크가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백신을 맞은 건데, 지금 이 스파이크의 변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몸에 백신에 저항하는 변이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확산세가 강한 바이러스가 나오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부스터샷을 다시 한번 새로운 백신에 대한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새로운 확산세에 의해서 경제가 위기에 빠진다라는 무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미국 옐런 재무장관의 부채 한도 협상 데드라인이 12월 15일입니다. 제가 이거 저번 영상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지금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는데요. 현재 민주당, 바이든 정권은 민주당이죠. 민주당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자. 정부 주도해서 많은 행동을 하자라는 것이 민주당의 의견이고요. 많은 돈을 풀자. 라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집권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 특히나 공화당은 과거부터 적당히 풀고 지금 경제가 최악의 상황을 면할 만큼 어느 정도 활력을 줄 만큼 푸는 것은 이해하지만 과도하게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푸는 정책 자금 정부가 푸는 과도한 자금은 오히려 경제를 망친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유경제가 가장 중요하다. 자유경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지금 현재 지금 공화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돈을 풀자라는 민주당과 공화당과 부딪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로 인해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걸 통해서요.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딜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키워드, 이 과거부터 이제 계속해서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 한도가 항상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과도하게 기격이 벌어졌죠. 부채 한도 협상을 올릴 건데 얼마까지 올리냐가 관건일 거예요. 되긴 할 것 같은데요.
단기간 되진 않고 그냥 문제없이 따다닥 바로 되기보다는 문제점을 하나씩 터뜨려주면서 갈등을 만들어내면서 이 협상이 미뤄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기다리게 되면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부채 한도 협상 안 해주면 경기 부양책 늦어지고 경기 부양책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 대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최악의 상황으로 겪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지금 12월 5일이 15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시기는 굉장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시기에 맞춰서 주식시장도 한 차례 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폭락을 피해 가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런 폭락세가 나올 때 우리가 못 잡았었던 지금 현재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쓸어 담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약재 해소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저는 만약에 이 악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다른 악재로라도 이런 하락은 한 번쯤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지켜보실 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뭐 어떻게 믿냐라고 하시겠지만 실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근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게 제 이야기가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만 참고할 만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보시면 과거 2008년도에 경제가 무너질 때 당시에 차트입니다. 무너지고 나서 양적 완화로 회복하다가 금리 인상 직전, 즉 경제가 회복하기 전, 회복을 만들기 직전에 급락 여기 보이세요? 급락 보이시죠? 요 급락 시기가 바로 어떤 급락 시기냐?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의한 급락이었습니다. 미국의 악재였지만 한국 증시도 같이 하락했죠. 이때 왜 이런 급락을 만드는 거냐면 살아남을 국가들과 살아남지 못할 국가를 구분해내기 위함입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미국은 K자 회복을 원한다고요. 한국은 그나마 버텨주는 과거에도 버텨주는 국가였고요. 이번에도 버텨주는 국가 정도는 될 겁니다. 다만 신고가를 치고 올라가는 국가는 되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터키 같은 국가들은 이렇게 주식시장이 밑으로 꼬라박을 거고요. 지금 현재 한국 같은 주가는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미국 주가는 이렇게 고공행진을 달리면서 앞서 보셨던 반도체와 지금 이제 메타버스를 겨냥한 반도체와 그리고 이 전기차를 겨냥한 자동차 시장을 겨냥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큰 성장을 이뤄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점은 바로 뭘까요? 이런 투자를 미국 주식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편입하시고 대한민국 주식에서 종목을 사신다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 위주로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는 설명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그림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터졌고 유동성을 공급했죠. 금리 인상 현재 할까 말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 떨구는 자리가 한 번쯤은 이미 한 번 좀 떨구긴 했지만 한 번쯤은 더 떨굴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하락하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횡보세를 보이다가 미국 증시는 날아가고 한국 증시는 박스권 장세에 갇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이런 전략을 통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진짜 안 됩니다. 예.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내용이요. 진짜 모르면 개인 투자들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전부터 하락 장세, 여기 하락 장세 꺾일 때부터 제가 정확하게 맞춰 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이번에 여러분들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풀베팅 하지 마시고 현금 항상 남겨두시고 저가에서 여러분들께서 대비하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단한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연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항상 현금은 2, 30%는 들고 있어야 대응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방이 한번 떨구고 나서는 기회의 시장이 옵니다. 그런 기회의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 종목들, 제가 볼 때는 전기차 관련 종목들 너무 높고, 예, 특히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꼭 편입해서 다음 상승 랠리에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셔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현재 시대에서 여러분들께서 부를 가져갈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 내용을 맹신하시기보다는 여러분께 스스로 공부하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훌륭한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 시대에 맞춰서 성공하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들께 조금 한 끗 다른 내용들과 영상들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혼자서 시장을 이겨내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에서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요. 85% 확률로. 그리고 많은 정보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당일가 상한가 분석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시장에 대해서 준비하고 주식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들 100%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보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영상 바로 하단에 있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임시 링크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저도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납니다만은 카카오페이 찍어드렸죠? 그죠? 카카오페이 언제 찍어드렸죠? 바로 이날 찍어드렸죠, 여러분들. 이날 아침에 시초가 이하 추천드렸고요. 제가 YBM넷 여러분들 보유하신 분들 수익 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요 종목도 수익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찍어드리면서 수익 실현 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최소한의 수익 그리고 시장의 하락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힘든 시장은 오히려 우리에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유비무환이라는 말입니다. 준비한 자는 걱정할 것이 없다. 준비된 자는 우리가 시장을 오히려 기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꼭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너무 시장 빠진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의 기회로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항상 그리고 응원의 댓글 너무나도 감사해요. 함께 빠르게 성장하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